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행정사 실무법 마지막 특강인데 교재는 이걸로 이제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보충 자료로 유임을 좀 냈으니까요. 요거까지 같이 챙기세요. 예. 그 오늘 그 제가 유임을 드린 게 우리 교재 한번 봐봐요. 이제 행정심판 제도에서 거기 7항이거든요. 32페이지. 32페이지 여기 7항을 좀 보충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리고 거기 제가 뭐 12-1항 그려놨는데 이제 12항이 심리죠.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39페이지 그 12항이잖아요. 그리고 13항이 재결인데 거기 사이에 좀 넣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요건 이제 그 해당 부분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교재를 피세요. 예. 자, 제 요약집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만 제가 추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요약집을 다 보셔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 특강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이걸로 해가지고 그 특강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강의만 들어가지고 뭐 합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죠? 그동안 이렇게 이제 좀 공부해 놓은 거 오늘 최종 정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걸 이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6시까지죠. 그러면 1시간 점심시간이니까 한 7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이제 행정사법부터 할 것인데 이제 행정사법에서 제가 이제 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위원회 제척기 회피하고 그 위원회 해임 회촉, 예. 물론 이게 이제 같이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따로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신고. 이제 행정사가 이제 행정사 그 업무를 하려면 신고해야죠. 근데 그 신고 안 하고 그냥 행정사 업무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도 있어요. 예. 근데 벌칙을 모르는 것 같아. 이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로서 업을 하려면 업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안 하는가 싶어. 예. 그런 분 있어. 예. 그리고 이제 그 행정사 사무소, 예. 그리고 이제 법인 사무소는 좀 빼고요. 그 이제 개인 사무소하고 합동 사무소만 좀 정리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제 행정사의 신고가 이제 업무 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폐업 신고도 있고 휴업 신고도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해서 뭐 문제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했고, 그리고 행정사 의무, 예, 요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무하고 금지 행위는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이제 법인 쪽에서는 우리가 9회 10회 2회 걸쳐가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이제 11회 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쪽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되면은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이제 요 그 소속 행정사와 준수사항 요까지 해가지고 내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법인에 또 내면 되겠어요. 예. 법인에서 안 내고 다른 쪽에서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 있죠. 이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 취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업무 정지하고 이제 업무 정지 처분 효과 승계. 예. 그 뭐 기존에 출제는 됐었는데 그 업무 정지 요 사유가 과거에 있는 그 3개였어요. 그때는 제가 두 휴에 이렇게 해보라 했는데 요 상따명 요게 이제 추가됐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오면 이제 다 써줘야죠. 그리고 이제 효과 승계. 예. 효과 승계는 뭐 그대로고요. 예. 그리고 그 업무 정지하고 자격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출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격 취소하고 장부검사 쪽으로 이제 한번 출제돼 있고, 그리고 요 업무정지하고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승계로 이게 한번 출제됐었죠. 근데 이렇게 업무정지하고 자격 취소 혹은 자격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행정사법은 요 이제 총 이제 9항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2차 과목 이제 공의, 예. 논술 한 문제, 약술 세 문제가 출제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1번으로 나오고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1번은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죠. 사례 문제로. 예. 자, 그리고 이게 물음일, 물음이 이렇게 이제 쪼개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는 그 묻는 게 아마 청구 인용 여부를 물을 거예요. 하나로 나오면. 예. 그러면 그 논점을 찾아가지고 논점 쓰고, 그리고 이제 결론, 즉 사례 해결 부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도입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쪼개 나온다 그러면 아마 행정심판법의 중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판법 철저히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술 세 개인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행정사법,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요게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근데 행정사법에서 문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한 문제만 나올 수 있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행정사법, 예.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비송법, 예. 총칙. 그리고 비송법 이 총칙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출제된 걸 보면은 두 문제씩 이제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예. 근데 뭐 금년에도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예. 근데 각 측에서 하나, 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 측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법에서 안 나오고 우리 이제 행정심판법, 예, 심판법이나 예, 특별행정심판, 예, 이쪽에서 하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 이제 행정사실률법의 그 이제 출제 영역이 이제 그 행정사법, 행정심판 제도,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제도가 이제 행정심판법, 특별행정심판,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 해두셔야죠, 다. 그리고 이 1번 문제, 이 논술 문제, 여기를 잘 쓰셔야죠. 예. 그래서 실무법의 논술 문제 이게 그 행정사 2차 그 시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 문제 나오면 논점 이제 잘 찾고, 그리고 묻는 거, 예, 또 잘 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바로 보죠. 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관련 그 문제인데, 그 위원회 제척기 피해와 그리고 이제 해임 해촉, 예. 자, 이거 이제, 뭐, 설명하라, 예. 자, 혹은 뭐, 기술하라, 뭐, 서술하라, 예. 그렇게 나오면, 예, 이런 걸 이제 써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약술 문제는요, 나오는 것 보면은, 예, 뭐, 약술하시오, 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하시오. 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또 뭐 있을까? 안 떠오르네. 근데 이게 의미는 약간씩 달라요, 의미는. 근데 뭐 설명하라는 걸로 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설명하라는 걸로. 예. 그래서 뭐 배운 대로 쓰세요. 배운 대로. 뭐라고 나오든. 예. 자, 그리고 이 약술 문제에 있어가지고는요, 예, 일단 서론, 본론의 체계로 답안 작성하세요. 그리고 본론이 이제 여러 개일 수 있죠. 예, 뭐 서론은 뭐 도입 부분 하나고요. 자, 근데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서론 쓰고, 예, 본론 쓰고, 예, 결론 쓰고. 그래서 논술에 있어서는 이게 40점짜리로 나오든 20점짜리 두 개로 쪼개 나오든, 예, 혹은 뭐 30점짜리 10점짜리 이렇게 쪼개 나오든, 예, 이 결론 부분은 항상 써줘야 돼요. 항상. 예. 그리고 이 도입 부분, 예,
마땅히 쓸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 문제에서 뭐라도 따서라도 뭐라고 써줘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배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점 내지 2점이 배점이 들어갈 건데 이거 안 쓰면은요 그 채점이 점수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이제 써줘야 돼.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본론 부분이죠. 본론 부분. 예. 그리고 본론 부분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러시죠. 예. 자, 이런 경우다 그러면 이 본론이 이제 2개 쪽이잖아요. 묻는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제척 기피 회피하고 예. 그리고 해임 매촉.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론이 그렇게 2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논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본론이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예. 문제에 따라 이제 다양하죠. 예. 그리고 논술에 있어서 이 결론 부분의 배점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안 써버린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출제위원이 내지 채점위원이 점수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2, 3점 배점을 할 건데 뭐 40점짜리 나오면 예, 많이 배점을 하겠죠. 예, 근데 20점짜리 나왔을 때 2, 3점 배점을 할 건데 몰라 써줘야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서론 본론에서 뭘 써놓은 걸 좀 어떤 추려 가지고 그냥 결론 뭐라고 좀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 예, 요걸 갖춰줘야 돼요. 이게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관식 시험은 여러분이 이제 아는 걸 쓰는 거고, 그리고 아는 것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식, 폼을 갖춰서 써줘야 돼요. 예. 자, 거기 이제 5페이지 보시면, 그럼 여기는 이제 그쪽 서론 부분, 이걸 이제 서술로 해가지고요,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이제 둘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도 이 글자가 몇 개야? 10자네, 10자. 10자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밑에다가 이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다 쓰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로만 쓰려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 심의위원회로 좀 치환시켜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심의위원회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다. 그럼 심의위원회만 써 그냥. 예, 근데 한 번은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서술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여기는 이제 제척 이 사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당친 증대에서 이렇게 놨는데 요걸 이제 중요 문자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척 사유 1번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예, 이렇게만 좀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당이고, 2번이 이제 친이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그리고 3번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등자, 예. 그리고 뭐 일정한, 그리고 뭐 상당한,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얼버무리는 거죠, 이게. 예, 얼버무리는 거.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에서는 예,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좀 모르는 걸 커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 유언이나 유언이 속한 법인 등이 예,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이렇게. 예. 자, 그리고 5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 법인 등에 소속된 경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통째로 외워갖고 써요 그냥. 예. 근데 그러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해드린 거고. 자, 다음에 깊이입니다. 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리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척 사유가 있는데 제척이 안 된다. 예. 그럴 때 또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리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이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하고 여기는 약간 달라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행정사 그 자격심의위원회의 이제 깊이 쪽입니다. 예. 자, 그리고 회피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여기에 회피는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 행정심판위원회 쪽은요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달라. 예. 그래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스스로 해당한 건을 심의 의결해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제척 회피 정리하시고, 다음에 해임해촉입니다. 여기는 이제 목차를 내용으로 하고 이제 해임해촉 사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은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요 사유, 여기는 제가 심비적회의 이래놨는데, 자 6페이지 넘어갑니다.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요 문자 알아서 동그라미 쳐놔요 여기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비비 사실이 있는 경우 심비. 자, 그리고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그러니까 심비적. 그리고 4번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회죠 이게. 자, 그리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의사를 밝혔죠, 의. 그래서 제가 요 신비적 회의 요걸로 이제 중요 문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이렇게 다 쓰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다 쓰라고 나올 수 있고, 뭐 제책 개편만도 나올 수가 있고, 요것만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러면 뭐 쓰라는 것만 좀 써주면 되죠. 예. 자, 다음에 7페이지로 갑니다. 예. 행정사 업무 신고. 예. 우리 행정사는 일단 일반 행정사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 행정사가 있고, 그리고 애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국어 번역 행정사를 뭐 외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번역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번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외번.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 회사 애번이 있다. 그리고 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7가지 업무가 있죠. 7가지 업무. 예. 그리고 이 7가지 업무 이제 중에서 이제 각 그 행정사 업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예, 교재고 요약집이고, 예, 맨 앞에다가 이제 해놨죠. 다 외우셨죠? 예. 아직 못 외웠으면 문제 있고.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업무 신고. 예. 자, 그리고 이거 알아둬요. 일반 행정사로서 업무 신고를 해놓고 나서 뭐 번역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업무 신고를 또 새로 해야 되느냐? 새로 안 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어쩔 것 같아요? 예,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뭐 일반 행정사 업무 신고 따로 하고, 회사 행정사 업무 신고 따로 하고, 애국어 번역 행정사 업무 신고 따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행정사 업무 신고 해놓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이런 업무 할 수 있어요. 예, 자격증만 있으면.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업무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구비해야 되겠죠. 그 신고 기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결, 실, 자, 가 이렇게 하고, 요 신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 거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리 거부. 예. 그리고 뭐 신고 기준 맞으면, 예, 수리하겠죠. 수리하고 나면 요 신고 확인증, 예, 요걸 이제 발급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어떤 그 신고 기준이 있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요 이제 수리 거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리한다 그러면 요 신고 확인증. 그런데 업무 신고를 했는데 한 1년 동안 말이 없어. 1년 동안 너무 심했나? 3개월을 할게요 그냥. 아니 3개월 동안 수리 거부 통지도 안 하고 신고도 발급 안 하고, 예, 그러면 수리된 걸로 보거든요. 이게 이제 수리 간주 내지 수리 의제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래서 3개월 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요, 이런 거 안 하면, 예, 3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 신고, 예,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출제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업무 신고하고, 예. 그리고 여기 수리 거부, 그리고 수리 의제 신고하기 인증, 요 목차로 이제 좀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업무 신고 그쪽은 뭐 서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서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목차를 잡았는데, 그 1번은 이게 이제 서설 내도 되겠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거 이제 한번 쓰려니까 너무 많아 이거. 예. 그래도 한 번은 좀 써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시장 등 그러지 말고. 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다,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이제 시장 등으로 치환시켜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제 시장 등만 쓰면 되죠. 그래서 시장 등에게 업무 신고 기준 갖추어 업무 신고 해야 한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수리거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수리거부 사유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거부 하니까 그 이제 사유가 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 해당한 경우,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없는 경우, 대한 행정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요 지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 교육이 이수했을 것, 자격증 갖췄을 것, 그리고 이제 대한행정사에 가입했을 것, 그게 신고 기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수리거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리 거부했다는 게 바로 거부 처분이죠. 이 거부 처분. 이 거부 처분에 이제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처분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행정심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행정사법에 행정심판 할 수 있다는 말 없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처분성이 있으면. 근데 행정사법에는 여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행정사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데 이게 행정사법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여기 이제 이의신청을 수리거부 이쪽에다 써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의신청 이제 들어가고. 자, 다음에 수리 의제 업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예. 신고하기 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는 수리 간주 그래도 되고 의제 그래도 되고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신고확인증 업무 신고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한다. 그래서 그 이제 신고를 받으면은요 보통 한 열흘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해봐요. 예. 올해 합격해야 하겠죠. 예. 올해 합격해가지고 내년에 업무 신고 이제 해보면 아실 겁니다. 예. 빠르면 일주일만 해도 나와요 이게. 예. 근데 보통 한 열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 대여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뭐 대여 또는 알선 들어갔었거든. 아니야, 그 양도 또는 대여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양도는 이제 그 뺐고 어떻게 양도를 해?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대여 빌려준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양도는 빠졌습니다. 양도 넣지 말아요. 예. 옛날에는 양도 대여 그랬다가 양도는 뺐어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확인증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알선. 예. 저한테 요청 들어오는 경우 있어. 대여 알선해달라고. 누구 소개해달라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8페이지 사무소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이제 법인을 빼고 그냥 이제 개인하고 이제 그 합동사무소 요것만 이제 했어요. 근데 법인을 제외 아니라 포함한 그러면 법인 쪽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쪽에다가. 예. 법인이란 말을 같이 넣어주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사무소 설치 쪽에 이제 행정사 법인 쪽이 들어가줘야 돼요. 법인 쪽이. 예. 그 행정사 법인도 마찬가지죠. 예. 3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을 그러니까 3명 이상의 행정사를 법인 구성원으로 하여 그 법인 설립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도 주사무소, 분사무소도 있고, 예. 그런 내용들이 그 사무소 설치 쪽에 3번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기본서 보고 좀 보충하세요. 예.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은요, 예,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그 법인 쪽은 법조문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사법 법조문을 보게 되면요, 개인하고 합동의 그 사무소하고 법인 사무소는 법조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개인하고 합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개인하고 합동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법인 안 넣은 거예요. 예. 제가 넣기 싫어서 안 넣겠어요, 이게. 괜히 여러분 헷갈릴까봐 안 넣은 겁니다. 법조문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도입부분 뭐라고 좀 써야 되는데, 예. 쓸 게 마땅치 않으면 행정사의 정의 써줘요, 그냥. 예. 행정사법에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나오겠죠.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 뭐 행정사가 뭐 하는 사람이다. 예. 요거 써주면, 예. 저 같으면 무조건 1점은 줍니다, 이거. 예. 한번 딱 써줘, 이거. 예. 그래서 그렇게 행정업무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사무소 이제 설치, 그리고 이전 등 명칭 등 이런 이제 목차로 하시고. 자, 설치 관련해서 1번은 이건 개인 사무소예요. 2번이 합동 사무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은 자,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이게 합동입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아니,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수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각각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법인도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인 구성원 수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 그리고 거기 법인 구성원 1명 이상 상근해야 되고. 예. 자, 근데 법조문이 달라가지고 일단 요것만 했고요. 자, 이전 등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러니까 이전한 때에는 이렇게, 옛날에 법조문이 이전할 때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전할 때가 뭐냐, 한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계속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예. 이전할 그러면 기산점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전한 때는 이전하고, 예,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한 때에는, 예, 10일 이내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이전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고, 예, 종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이전 사실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 신고를 받은 시장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요, 이 사무소 전체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이전 관련된 이전 여기만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행정사 정의 써주고, 예, 사무소 설치 좀 간략히 써주고, 그리고 이제 요걸 중심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이거 안 쓰면 돼, 이제 이거. 예. 이걸로 나오면 문제가. 예. 자, 그래서 어찌됐건 출제위원이 낸 대로 이제 우리 답안 작성 들어가야 돼요. 자, 명칭. 행정사는 그 사무소 종류별로 사무소 명칭 중에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합동사무소,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되고. 근데 지금도 그 행정사 간판 보면은요, 예, 무슨 행정사 여기까지만 이제 들어간 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소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요 사무소란 말을 써주라 이 말이에요. 써주라. 예. 써주라. 예. 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또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아니면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동일본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이건 이제 그 폐업신고, 휴업신고만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업무신고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쓰라 그러면 뭐 업무신고 쪽, 예, 그 업무신고 이제 의 쪽 그쪽만 좀 써주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입 부분은 행정사로 가시고 업무신고 요거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폐업신고, 휴업신고, 예, 여기를 좀 써줘야죠. 자, 폐업신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가족이나 동거인 사무 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그리고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 신고한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신고하라 그거고. 자, 그리고 이제 휴업 신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제가 여러분 답안 보면은요, 예, 3개월 이상 이런 그 표현을 쓰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쓰려면 초과 그러세요. 넘도록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3개월 이상 아니라 3개월 초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등은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15일. 그리고 시장 등이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넘도록 2년이 지나도 예,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그 3개월이 넘도록 지나도 이건 다 초과죠. 초과. 예. 초과. 그래서 뭐 3개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3개월 넘도록, 3개월 초과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요 이제 업무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네. 여기를 좀 이제 간략히 쓰고 이제 이쪽을 써야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분량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제한 시간 내에 그 답안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20분이고 약술은 10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토탈 주어진 제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제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파악하고 쓰는데 요거 다 활용 못하죠. 약술 같은 경우는 뭐 8 내지 9분, 예, 이 정도로 할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분량으로 쓰는 겁니다. 예. 그럼 뭘 쓸지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논술 같은 경우는 한 17분 정도, 예, 이 정도. 예. 그래서 뭐 실제 쓴 시간은 한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하시면서 펜 속도도 알 거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적정 분량을 써줘야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의무. 자, 의무는 이건 이제 그 행정사법에 이제 그 행정사 이제 권리 의무 이제 관련 그 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중목차 잡아가지고 뭐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9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대로 이제 외우고요. 예. 그 이제 중요 문자 제가 그려놨잖아요. 지신손 외순우 처실현.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괜히 머리 싸매지 말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써 그냥. 예. 그래야지 그거 뭐가 있는데 하고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칸 비워놓고 그냥 쓸 거예요. 예. 저기 줄 비워놓고 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9가지 지금 의무를 해놨는데 이게 한 7가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2가지 빼고 2가지 빼고 7가지나 제대로 써요. 이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2개 기억 안 난다 그래가지고 뭐 몇 줄 이제 딱 띄워놓고 예, 그러고 가지 말고 이거 아닙니다. 예, 요것만 써. 예. 여기에 대한 점수 안 받으면 되잖아요. 가지고 예. 나머지만 이제 잘 쓰면 되지. 저기 금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금쟁이 6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한 4번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거 쓰다 보니까 1, 2, 3하고 5, 6을 4번이 기억이 안 나. 4번 쓸 공간 비워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 4번 빼고 그냥 5가지만 써 그냥. 예.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도입 부분은 이제 행정사의 정의로 이렇게 해주고요. 예. 혹은 뭐 다른 말 쓰고 싶으면 뭐 쓰고.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 의무 쪽은 제가 이제 지신손 외순우 처실현 요랬고, 예. 금쟁이 쪽은 이제 거갓계 선광유 요래놨죠. 예. 사실 금지 행위도요 하지 말아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에는 속해요, 이게. 그래서 실제 그 출제될 때는 예, 이 금지 행위를 제외한 행정사 의무 뭐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실제 출제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의무로만 했어요. 예. 실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예. 자, 1번부터 보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예.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예. 그리고 2번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호와 성질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번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 신, 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4번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련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이건 성공보수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업무 처리 잘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 살해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거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공보수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그거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하는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요 이제 지웠네. 예. 요거 이제 뭐 등자, 뭐 일정한 상당한 이런 걸 잘 활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 그 법조문대로 다 쓰는 게 사실 좋긴 해요. 이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하면 편해. 아이고 외워서 그대로 쓰세요 이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적당히 좀 좀 많으면 빼고 그냥 등자 좀 활용해가지고 좀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6번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당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실 누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수누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씩 딱딱 끊어요. 지신선 외수누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서 1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처리부 작성 보관 업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8번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 신고하기 전에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요 실무 교육은 업무 신고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의무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그냥 해준 거예요. 예. 빼고 싶으면 빼세요. 예. 여기 9가지에서 실무교육은 빼고 싶으면 빼. 의무는 아니야 사실은. 예. 자, 그리고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이건 의무예요. 연수교육은 이건 이제 2년마다 16시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의무 쪽은 괜히 뭐 중목사 잡고 어쩌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아는 만큼 써요. 아는 만큼 나오면 아는 만큼. 자, 그다음에 금지행위. 예. 여기는 제가 이제 거각계 강선육을 했는데, 자,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유임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거부할 일 없어요, 그냥. 자, 그리고 2번 당사자 중 어느 한쪽 유임을 받아 지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행정사는 이런 경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주 업무로 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드물어. 자,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기한다. 이런 게 있으면 동의할까?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자, 다음에 3번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 나중에 우겨야지 업무 범위 내다고 이거. 개입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다음에 업무 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 연구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예. 내가 이제 잘한다. 내가 해결해 주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사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자기가 무슨 뭐 법인 설립 업무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법인 설립 전문가다 하고 막 광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예? 그 법인 설립하는 이게 주로 하는 그 행정사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게 저는 사실 그 출입국 관리 업무를 이제 주로 합니다만은 그 법인 설립 업무 이쪽은 이제 인허가 업무 쪽이죠. 예, 그래서 그쪽을 주로 하시는 행정사분들은 예, 출입국 업무를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거고. 그리고 행정사 업무 활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예.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누구 이제 브로커들 이제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각계 광선유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다음에 실항입니다. 자, 이 법인인데, 이 법인에는요, 이 법인 구성원이 있고, 그리고 소속 행정사가 있고, 그리고 사무 직원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법인 구성원으로만 해가지고 업무할 수 있겠죠. 3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소속 행정사, 사무직원 두고 싶은 대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행정사 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를 법인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설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행감장관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돼요. 이거. 그래서 등기를 했을 때 법인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인의 업무 신고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인가받고 등기했을 것 이렇게. 그래서 법인 업무 신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업무 신고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절대로. 이게. 일단 법인 업무 신고는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법인도 이게 조사하면서 분사하면서 둘 수 있어요. 이 법인 구성원 수를 넘지 않는 법인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1명 이상이 상근해야 되죠. 1명 이상이 상근. 자, 그래서 법인 요구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법인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다겠죠. 근데 이 법인 쪽에서 중요한 게 손배 책임, 보장 조치. 여기에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요건 안 나왔죠. 요건. 자, 우리 개인이나 합동행정사의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 있죠. 아까 있었잖아. 그 저기 의무에. 근데 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취해라 이런 건 없어요. 개인하고 합동은 이게. 근데 앞으로는 아마 생길 겁니다. 생겨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는 이 행정사 법인에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올해 또 낸다 그러면 요거 내지 않을까 싶어. 법인 쪽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속 행정사와 준수상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설 해주고 소속 행정사 준수상 손배 책임 보장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설은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명 이상. 자, 그리고 소속 행정사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고용할 수 있어. 1000명이 늘었대 이게. 대신에 고용 신고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용했다고 신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준수상, 이 법인 준수상이야. 제가 그걸 없다 실 보고 그랬는데, 자, 소속 행정사 및 법인 구성원은 이건 뒤집어도 돼요.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소속 행정사 및 법인 구성원은 그 행정사 법인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 둘 수 없다. 그리고 3번 법인 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 법인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 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 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실. 자, 그리고 행정사 법인이 법인 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즉 3명 있었는데 1명 그만둬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2명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보충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보충해라. 그래서 없다 실보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손배 책임 보장.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죠. 개인 합동도 마찬가지야. 책임을 져. 근데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요 이제 보장 조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인 업무 신고 후 15일 이내 보험가입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험가입을 해도 되고, 예, 그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을 해도 된다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아마 보험가입으로 갈 겁니다. 이게 보험가입으로. 예. 돈도 얼마 안 돼요 이거. 1억 해봤자 얼마 안 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3번 행정사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 행정사 법인의 법인 구성원과 소속 행정사 수의 1천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법인당 1억 원 이상. 저 같으면 그냥 1억 원 하겠어 그냥. 예. 자, 법인 구성원 3명, 소속 행정사 3명, 그럼 합의 6명. 예, 그러면 이건, 예, 6천만 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예. 나중에 늘어날 수 있잖아. 예, 늘어났어. 그러면 또 1,000만 원씩 또 올릴 거야. 예, 에이, 1억. 그래서 일단은 알아는 둬요. 예. 왜냐면 우리 답안지에 써야 되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그 행정사에 대한 이제 지도 감독 관련해서 그 이제 자격 취소, 업무 정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격 취소도 기출됐고 업무 정지도 기출됐고 다 기출됐습니다. 근데 업무 정지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유가 옛날에 3개였다가 6개로 늘었어요. 예. 뭐 처분 효과 성격은 똑같아. 예. 자, 근데 그 업무 정지 사유가 늘어나 가지고 또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15페이지 구항은 이 자격 취소하고 업무 정지가 같이 출제는 안 됐었어요. 같이 따로따로 출제됐는데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이 해두세요. 자, 13페이지 보자고요. 업무정지 사유하고 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를 설명하라. 예. 자, 그러면 여기도 도입 부분에 이제 뭐라고 이제 써주고, 예. 쓸 말이 없으면 그냥 행정사 쓰고. 자, 그리고 업무정지 내용, 사유 이렇게 종목차 잡으시고, 예. 자,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행정사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으로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런 목차 없이 그냥 쭉 쓰고 나서 사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 중목차 이렇게 목차는 내용의 제목이잖아요. 내용의 제목을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내용 그래놔요 그냥 이게. 그리고 중목차 잡는 거예요 이게. 이게 폼이거든요, 주관식에. 예. 그래서 어떤 폼 잡고 그렇게 딱 들어가야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유 두상휴의 따명 다 외우셨죠? 자, 행정사가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자, 2번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 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예. 자, 3번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고자 하는 때 휴업 신고 안 한 경우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유임으로부터 보수외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성공보수 받은 거야 이거. 예, 보수외 그래서 두상휴외. 자, 그리고 5번 행정사 법인 소속 행정사 및 법인 구성원이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이거 두지 말아야겠죠 이거. 그리고 6번 이건 이제 감독상 명령 위반인데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보고 또는 업무 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이 제출 명령으로 해서 명으로 하는 게 좋아요. 두상휴의 따명 이렇게 명. 예. 자, 그리고 효과 승계. 예.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 신고 전 행정사지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 이게 자 업무 신고하고 업무를 쭉 해오다가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업무 신고했어요. 그리고 폐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업무 신고 들어가겠죠. 여기는 예. 폐업하고 다시 업무 신고. 이 갑이라는 자가 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어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 또 어떤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예. 근데 어떤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1차 했죠. 또 1년 이내에 또 걸린다. 이제 그러면 이해적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려고 이제 폐업해버리고 다시 이제 또 업무 신고하는 경우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처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이제 피하려고 폐업하고 또 신고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요. 이런 경우를. 예. 자, 그래서 일단 지위를 승계한다. 그리고 폐업 신고 전 행정사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승계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발되고 나서 폐업하고 다시 신고했다. 여기 적발됐어. 1년 이내일 때, 그때 이해 적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막으려고 이 조항을 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 영업 관련 다른 법들도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보통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행정사법은 그 업무정지 처분 효과 승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리고 3번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정지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죠. 예. 뭐 사고 치고 나서 폐업했다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업무 신고했어요. 예. 그런 경우 이제 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1년. 말이 또 헛소리 나가네. 그러니까 이게 1년을 넘는 경우는 그 업무정지 처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뭐 4번은 뭐 안 써도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업무정지와 이제 그 자격 취소 요것만 해가지고 문제 내도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과거에 그 업무정지 사유가 3가지였을 때는 좀 양이 좀 적었는데 6가지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정사 정의 써주고 업무정지 내용 사유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 예. 여기도 이제 내용 사유 이렇게 들어가요. 내용으로 행안부 장관은 행정사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해야 한다. 예. 괜히 그 행정절차법에 뭐 청문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할 수 있다 그러지 말아요. 해야 돼. 법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 예. 그래서 자격 취소하는 경우 청문한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사유 부대정징 이렇게 오라 했죠. 그래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예. 사실 시험 행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거. 예. 컨닝하다 걸렸다. 그러면 뭐 지금 합격해요? 못하잖아. 예. 근데 컨닝한 걸 나중에 적발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건 경력직들이에요. 경력 행정사분들이. 예. 그러니까 경력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예. 경력 유지해가지고 한다.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돼. 예. 그리고 신고하기증 대여한 경우 절대로 대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렵게 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3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그러니까 정지 처분 받고 정지 기간이죠. 그러니까 정. 자, 다음에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건 형법 위반이 아닙니다. 행정사법 위반이야. 행정사법 위반. 예. 그래서 요건 부대정징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게 지금 행정사법인데 아마 이 안에서 한 문제 내겠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더 중요한 걸 좀 꼽으라고 그러면요. 그 사항에 있는 그 업무신고, 폐업신고, 휴업신고 이거 다 해가지고 사실 이 폐업신고, 휴업신고만 내기는 좀 그렇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업무신고까지 같이 해서 문제 내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9페이지 그 사항에 있는 거.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별표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 중요해 이거. 예.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별표 주래요. 공부하기 싫다는 거야 이거. 예. 그것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거기 그 10페이지, 11페이지에 요거 의무하고 금지행위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 파랑 구항. 예. 그 절반이네. 자, 그래서 업무 정지하고 자격 취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해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 9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9개 중에서도 방금 말했던 5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좀 쉬었다 하시죠.